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곡선도 수련이라는 거를 접하게 될 때 중기단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나 그런 측면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주소 없어질까봐 이렇게 원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중기단법, 곡선도, 중기단법, 건곤단법, 원기단법 이렇게 단법이 많은데 그냥 보통 알고는 하죠. 우리가 모르고 하진 않아요. 설명 듣는 부분도 있고 내가 수련을 하면서 몸으로 얻어진 체험도 있겠고 각각의 체험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수련을 하면서 또 지도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대략적 이제 큰 맥으로 한번 간추려 봤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자, 중기단법에 대한 이해, 중기단법에 대한 전체적 이해에 대해 한번 말해 볼게요. 자, 중심 잡는다, 중기 잡는다, 중용, 네, 중도 다 같은 의미겠죠. 몸의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바로 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 중심의 핵심을 신체적, 물질적, 몸으로 대입해 봤을 때 단전, 우리는 하단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의학 쪽에서는 골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곳의 기운을 중심으로 한다란 뜻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심적으로 또 정신적 입장으로 봤을 때는 중용, 중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기 50토에서 보면 몸을 통해서 행공 자세를 취하고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 숨이 들고 나는 그 숨결을 통해서 몸이 변화되는 과정을 알아차리는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너무 의욕이 앞서거나 아니면 의욕이 안 생겨서 뒤처지거나 그럴 때 동작이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그냥 구태의연한 동작을 하게 되는 부족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기운의 흐름이 현재 내 몸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흐르고 통하는지를 관찰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자신의 신체적 상황과 마음의 작용이 잘 맞아 떨어질 때 기운이 통하게 되고, 그럴 때라야 비로소 변고가 아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토대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중기 50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행공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와 몸의 자세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심, 일신일신법의 정신법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사리정별법의 마지막에 그 동작까지 하는 것도 같고, 우리가 훈에서 정심에서 시작해서 정시, 정각, 정도, 정행으로 이어지는 그 심신수련의 의미를 제대로 인지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중기 때는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행공에 임하게 되면서 의식으로만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하단전 주변에 하체의 속 근육들을 잡아줘서, 예를 들면 이제 발가락을 11자 발가락을 이렇게 움켜쥐듯이 엄지 쪽에 힘이 실리게 해라, 발을 11자 모양으로 해라, 그 다음에 둔근을 써서 꼬리뼈를 말듯이 해라, 회음에 집중해라, 그런 것들이 다 그쪽에 해당되는 그 코어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들에 해당되는 그 부위에 인식을 두게 함으로 인해서 그냥 의식적인 인식만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들을 쓴다는 거죠. 근육들을. 네. 그렇게 그 하단전 주변의 하체 속 근육들을 잡아줘서 틀어진 골반과 또 무릎과 발목까지 기둥을 바로이 세우는 게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전을 중심으로 하체부의 골격이 바로 섰을 때 상체를 바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신체 교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몸을 한 그루 나무에 비유해 볼게요. 제가 이제 수련장에서 회원들한테 많이 쓰는 비유인데, 발가락을 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몸통은 나무 둥치, 그리고 머리와 손끝은 나무 가지에 해당된다고 한번 여겨봅시다. 자, 뿌리가 든든히 땅을 이렇게 움켜줘야 나무가 반듯하게 서겠죠. 네. 그리고 둥치가
나무 몸통인 둥치가 튼튼하고 곧아야 끼우러져 있지 않고 이렇게 곧게 바로 서 있어야 가지가 하늘로 마음껏 뻗어오를 수 있는 것과 같이요. 네. 하체가 든든한 기둥처럼 중심을 잡아주어야 척추를 곧게 바르게 펴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척추가 곧게 펴질 때 비로소 가슴이 벌어지고, 네, 어깨가 가라앉고 목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자세를 취할 때 인위적으로 가슴을 펴려고 해보세요. 아마 다들 조금씩은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자세를 반듯하게 해서 인위적으로 가슴을 이렇게 핀다 그러면 여지없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척추 기립근이 과긴장하게 되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중기 잡기의 1단계는 우선 단전 기운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 단전 기운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코어 중립, 네, 골반, 허벅지, 허리 쪽 근육, 코어 근육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얘기도 하고 골반 주변의 근육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피트니스나 이런 데서도 이런 표현을 다들 하죠. 그런데 가장 국소적으로 봤을 때는 힙과 허벅지, 그 다음에 좀 넓은 범위로 봤을 때는 여기 숨 쉬는데 필요한 근육. 왜냐?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다 연결돼 있고. 네. 근데 그 중점은 하단전. 우리는 하단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학 쪽에서는 골반 부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 부위가 바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만이 아니고 그 부위 근육이 사용되고 있는지, 내가 그 부위의 기운을, 그 부위 근육에 기운을 주고 있는지 내가 그 감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하고 기둥이 바로 서게 하는데 필요한 근육들이 제대로 정렬돼서 쓰이는지, 네, 그거를 이제 감각적으로 익혀가는 거고, 그 기운을 잡은 상태에서 2단계 그 기둥 위에 척추를 곧게 세워 올리는 거죠. 네, 기둥이 반듯하게 섰을 때 그 위에 선반이 올라가서 선반 위에 물건을 실을 수 있듯이, 네, 단전에서부터 척추를 곧게 세울 때 어깨가 끌어올리면서 척추를 세우는 게 아니고 꼬리뼈에서부터, 하단전에서부터, 골반에서부터 기운이 밀려 올라간다는 기분으로 척추를 쭉 반듯하게 세우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가슴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어깨가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어깨 힘이 빠지게 되고 숨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3단계 그렇게 해서 이제 숨길을 확보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열린 숨길에 숨통을 키워주는 거예요. 네, 보통 일반인들이 숨을 의식 안 하고 쉴 때 보통 한 2, 3초 정도 쉰다고 해요. 자, 그때 들어가는 산소 흡입량하고 그게 5, 6초 길이로 늘어났을 때 산소 흡입량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길이만 늘리는 패턴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중기에서 그릇을 바로 잡았을 때는 많은 양의 산소가 드나들 수 있게끔 그 몸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거기에서 길이만 늘리는 게 아니고 양을 늘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길이와 양이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과정이 중기입니다. 그릇이 반듯하게 서고, 그래야 제 위치에 반듯하게 서 있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처럼요. 자, 가전제품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동차하고도 비교하시는 분이 한번 들었는데, 예, 저는 이제 가전제품하고도 비교를 해봐요. 힘을 빼라는 상태는 플러그가 빠져있는 완전히 오프 상태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전원이 차단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처음에 오시는 회원들이 과긴장 상태로 왔을 때는 이런 오프 상태를 유도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게 또 당연해요. 왜냐하면 내가 힘을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게 완전 만성화돼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런 상태는 온과 오프 상태를 자기가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프시키는 그 상황도 겪어봐야 되고요. 네, 온과 오프의 그 느낌을 자기가 알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입문 단계 때 그 과정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 1번 본편으로 들어가서 행공에 들어가서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전이 중심을 잡고 스탠바이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네. 물론 그때는 코어 근육들이, 골반 주변의 근육들이, 중기 잡는 그 자세에 필요한 근육들이 대기 상태로 임할 수 있어야만 1단, 2단, 3단 그렇게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중기에선 몸을 스탠바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코어 근육 잡아가는 과정을 자신의 감각으로 알아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몸과 마음을 정성스러운 수음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중기 행공에서는 누워있는 동작들을 한번 보세요. 행공도를 유심히 한번 보세요. 중기 단계에서는 누워있는 동작들이 발이 되게 편안해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풀고 있게 해요. 중기를 잡았다, 풀었다. 이 과정의 감각을 익히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편안한데 반해서 중기에서 잡힌 코어, 골반, 하체 근육들이 제 기능을 하게 됐다 치는 거죠. 물론 제 기능을 조금 하게 돼요. 이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은 중기 후편쯤 되면 그 감각을 알고 코어를 딱 잡아서 자세를 취하게 돼요. 근데 이제 건곤의 동작을 한번 보세요. 건곤 행공도를 보면 발 모양이 편하지 않아요. 오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탠바이 상태예요. 전류는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발들이 누워있을 때도 이렇게 서 있게 돼요. 발을 이렇게 모으게 돼요. 발끝까지 살아있어요. 중기에서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건곤에서부터는 그래서 누워있거나 우리가 봤을 때 편안한 자세라고 여기는 자세에도 절대 편안하게 늘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오프 상태가 아닌 스탠바이 상태라는 얘기예요. 자, 오행 중에 그 중앙에 해당되는 토가 바로 잡혀야 수화 목금이 자기 궤도에서 잘 돌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우주 원리를 소우주인 인체에 대입했을 때 토에 해당되는 비위장이 중심에 자리를 잘 잡아주어야 하고요. 그게 이제 행병막이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숨이 꼭 개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수, 신장 방광, 화, 심장 소장, 목, 간, 담, 금, 대장, 폐장 이렇게죠. 거기에 해당되는 장부들의 기능들이 제자리에서 잘 운행된다는 원리가 50토 행공인 것입니다. 네, 그렇듯 국선도는 우주 원리에 입각해서 그 행공들을 구성했고 그 우주 마음으로 수련에 임할 때 효과가 더 크겠죠. 자, 그럼 우주 마음이 뭔가? 나라는 존재는 우주 원소들의 집합체라고 해요. 우주 기운에 의해 모이고 흩어지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완과 수축, 상생과 상극 모두 음양의 원리대로 흐르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천지, 하늘과 땅의 기운 속에서 인간이란 형체로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 기운이 내 몸을 통해 자유자재로 전달되어지는 전도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네. 변하고 통하게 하는 것이 끊임없이 수련을 하는 이유인 거겠죠. 네. 천지 기운이 잘 통하도록 그릇을, 신을, 신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기입니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란 표현이 국선도에도 있어요. 몸 따로 마음 따로일 때는 그 효과가 아무래도 적겠죠. 네. 그릇인 몸을 바로이 하는 것, 50토 중기를 바로 하는 것, 몸의 중심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마음도 중도, 중용과 같이 잡혀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몸만 바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중기 때 이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어야 행공이 올라가면서 좀 힘들어지는 단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의 중기도 잡고 가야 되고 마음의 중심도 잡고 갔을 때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내 현재 몸 상태에 맞춰서 수련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련인들을 보면 주로 원기 때 마장이 심하다고들 해요. 마음의 작용도 굉장히 심하고요. 또 몸이 탈나는 경우도 원기 때 많아요. 그게 왜냐? 중심을 잃어서예요. 중도를 잃어서예요. 심신이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장의 원인이 바로 중기 때 이 개념 원리가 확실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이 진행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과정 중이에요. 네, 완성이라는 형태를 향해서 꾸준히 단련해 나가는 수련인들이고요. 그래서 수련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몸도 마음도 숨도 현재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출발점인 것을 깊이 숙지해야 합니다. 네. 몸 상태가 어제 좋았다가도 오늘 나쁠 수 있어요. 마음 상태가 어제는 바다와 같다가도 오늘은 바늘귀 같을 수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그 지배를 환경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덜 휘둘리고자 이런 수련을 하는 건데 우리는 계속 성장 중입니다. 과정 중이고요. 네, 나는 완전체가 아니에요. 그런 전제 하에 수련에 임했을 때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빈 공간이 있어요. 채워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사님이 하시는 말,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남 한다고 다 따라 하지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 네,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내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느껴가면서 충분히 집중도 하고 알아차림도 가능한 그런 수련을 임하셨을 때 탈도 안 나고 즐겁게 수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도 수련을 고행이라 생각하시지만 마시고 내 몸의 변화를 느껴가면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고행도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자, 그런 마음으로 수련에 임해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